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라고,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면 불법이 성하는 시대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성해지는 것은 세상의 바벨론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영혼, 거짓과 미혹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는 시대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불법, 국제적으로도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이 말씀을 어기는 건데, 우선 제가 요 얘기 잠깐 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제 뉴스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국내 뉴스 하나를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전 회장이죠.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리호남이라는 사람을 만난 뒤에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계속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간첩이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다. 심지어 목사들 안에도 간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석도 많을 거고요. 이런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정 판결, 대부분 확정 판결로 나온 게 아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지 제가 봐도 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고 대충 북한에 돈을 보냈나? 우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국내에 벌어지고 있는 요 북한 송금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은요, 이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었는데 과거 아주 묘한 사람이죠. 조폭하고도 연관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비, 북한에 대한 사업비를 대신 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 진술하는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북한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폰트가 깨져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2019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바로 그 시절에 요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99억 얼마,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오던데 이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근데 그 북한은 그냥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핵무기 미사일 만들어서 한국민 5천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체적인 위협인 체제입니다. 반국가란 채로 법적으로도 정의가 되고, 근데 그런 북한에 합법적으로 보낸 게 아니죠. 800만 달러, 1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이른바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중국을 통해서 몰래 들여보냈고,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니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단순히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실정법뿐 아니라 이적성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다라고 흘러 넘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은 이제 양측의 주장이 갈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나온 것은 아니니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확인된 건 뭐냐? 지금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된 건 뭔지 이제 명확한 팩트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2019년, 2018년 무렵에 벌어졌던 일인데 양측의 주장은 갈리지만 확인된 건 이렇습니다. 2018년 9월달 이때 문재인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아시는 것처럼 친문재인, 친이재명 세력이 정치권에서 당시 여당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친명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할 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는 방북하는 명단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알력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빠지니까 경기도 측에서는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해서 왜 방북을 하려고 하는 거니? 왜 평양을 방문하려고 하죠? 굳이? 굉장한 정치적 이벤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거를 앞두고 남북 화해 협력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되겠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일종의 구애 작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씨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예전에 이제 전대협 출신 인물이죠. 이 사람을 2번 방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리종혁, 이 북한 사람이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경기도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바로 리종혁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이건 뭐 사실로 확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북한 리종혁이 먼저 이화영 부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육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남북 경협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평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워낙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럭이 걸린 거죠. 네. 그랬더니 북한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야 그럼 남북 경협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신 내라. 김성태 회장에게 대신 돈을 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50억 원을 내라. 아까 100억 원이었잖아요. 줬도 않는 돈이. 그중에 상당한 돈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를 이제 송금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는 북한의 조선아태위원회와 쌍방울이 경협 협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때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북 송금을 합의한 뒤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통화하면서 고맙다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돼 있지 않지만은 여기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북한의 아태위원장 김영철에게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제 나를 초청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이거 돈은 갚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팩트들은 상당히 아리송하죠. 정말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제 짙게 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의 김영철에게 나를 좀 초청해달라고 공문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2달 뒤에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의 보위부 리호남을 만나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방북을 이재명 지사가 원하고 있다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죠. 이게 북한이 나오고 조폭이 나오고 뭐 기업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개월 뒤 2019년 11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300만 달러를 북한에 추가로 송금해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평양에 줬다는 겁니다. 여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라고 헛웃음을 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뭐가 사실이냐?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있고 아주 결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나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관련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로 어마어마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은
휴전선 이남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들을 포함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내의 특정 정치 세력은 북한과 협조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주는 그런 팩트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김성토 회장이라든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불법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자, 이제 세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새노래교회 강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강연하고 돌아와서 지금 목이 쉬어 있는데요. 새벽에 첨언을 하면서 편집해서 올립니다.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닌 게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의 불법을, 그것도 이적성 국기문란 행위에 의심이 되고 있는, 뭐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뭐 증언은 일관돼 있지만, 근데 이런 개인의 사안 불법을 제2야당이, 그것도 소수당이 하는 게 아니죠. 국회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만약 이런 일들이 용납이 되면 이재명 개인이 이런 불법 의혹들을 그대로 방임하고, 또 제2야당 국회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슈퍼정당이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로 몰려나간다면 헌법적 가치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법이 부정된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적 질서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한 재판할 수 있도록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악의 선이라 하며 선의 악이라 하는 이 오도된 가치관들, 지금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 기본 질서를 부정하려 하는데도 의회 민주주의를 사실상 내동댕이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기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공의가 정의가 강처럼 화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평양을 지나 북경까지 흐르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 새벽 1시 돼가고 있는데요. 아마 한 4시간 뒤에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신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